저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유튜브 관련된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이런 종류의 감정이 어떻게 보면 저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증명하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에 맞는 걸 해야 되는구나. 두려운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를 설득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해봤는데도 이런 엄두가 안 나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답이 없겠구나. 지금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잘 안 팔아요. 그 팔았다가 욕을 엄청 먹었는데 욕값이 20억 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 드리면요, 지금 상태에서 20억 더 있다고 제가 삶이 그만큼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누구보다 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생각보다 돈을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밖에선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만 현실에서는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팔 것 같아요. 멘탈이 좋다는 건 내가 나의 감정 상태를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호수처럼 바다처럼. 근데 저는 약간 한 잔의 컵 같은 사람이에요. 조금만 흔들려도 막 요동치고 이러는데 저는 멘탈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붕괴된 상태에서도 할 일은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지금 상태가 이 결과에 절대적인 값을 준다면 산업혁명은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뭔가 그런 내가 지금 완전 기분이 이렇게 쓰레기 같고 상태가 이렇더라도 할 걸 하면 결과는 나온다. 그렇게 인권이 무시되던 시기에도 자동차는 발명됐고 경제 성장이 일어났잖아.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고 내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망상이야. 나는 이 상태에서도 할 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저는 그 능력이 있어요. 하기 싫어도 하는 능력. 예를 들어 슈퍼노마를 쓰고 있어요. 책을 쓰기가 너무 싫잖아요. 그러면 딴짓으로 이거랑 관련 있는 재밌는 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내 일기장을 읽는 건 또 재밌잖아요. 이 두 개만 싱크를 맞춰도 쉬면서도 진도가 나가요. 한 걸음이라도 나가는 딴짓을 하는 거. 그럼 딴짓을 해도 뭔가는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유튜브 영상 너무 만들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썸네일 서치는 또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비는 시간에 썸네일 서치만 한다거나 업무 난이도를 여러 단계로 나눠가지고 생각이 필요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조합을 하는 거죠. 업무량을. 쉬는 시간이랑 일하는 시간이랑 방향만 맞춰놔도 다른 사람들 이긴다. 어떤 사람들은 공들여서 어떤 탑을 쌓은 다음에 쉴 때 이걸 다 무너뜨려요. 워렌 버핏도 그런 말 했대잖아요. 투자를 하려면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원금을 잃지 말아라. 두 번째는 첫 번째의 원칙을 기억해라. 이거래잖아요. 그런 거예요. 쉴 때마다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다음번에는 계속해서 제곱으로 내가 성장해야 돼요. 그거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는 엄두에 낼 수도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쪼개잖아요. 그럼 엄두 낼 수 있는 일까지 와. 그리고 그 수준에 맞는 내가 확신 수준 가지고 있어. 이거를 클리어하면 얘가 올라가요. 근데 그 내용이 저는 여기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면 신념만이 아니야. 나는 한계가 없는 갈매기야. 이 갈매기에 조나단의 확신 수준 굉장히 높은 거죠. 그거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은 가족 말보다 직원 말 믿는 거예요. 이 업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거. 이게 직원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밖에서 들은 얘기 때문에 안에다 뭐라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받아줄 수 있는 안전지대가 존재하는가, 이런 거. 그게 어떤 형태가 됐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을 첫 번째로 두는 것 같아요. 언제는 여유일 수 있고, 언제는 행복일 수 있고, 언제는 돈일 수도 있고, 언제는 가족일 수도 있고, 언제는 직원들과의 유대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은 유동적이에요. 저는 살면서 어디서 가장 고통이 왔냐면 이 유동적이라는 걸 제가 인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번 달까지는 가족을 최우선 가치로 뒀었는데 왜 지금은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내가 잘못됐구나. 그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랬구나.
저는 그걸로 생각을 좀 바꾸니까 괜찮아졌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지금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등호를 그려보는 거죠. 난 지금 여유라는 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그러면 부등호를 그렸을 때 노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아니면 나는 지금 성장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무소유라는 책이 있어요. 소유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그 도가사상 하시는 그 최진석 교수님 강연을 제가 갔었는데, 거기서 무위라는 것에 굉장히 꽂혔어요. 그게 굉장히 삶의 태도에 다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무위라는 것이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대로 가는 느낌인 거거든요. 때가 아닌데 일어서려고 하는 것, 그게 되게 위험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삶에서 필요한 태도는 상황의 힘을 느끼는 거, 그 다음에 그대로 가는 거.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풀 같은 사람이다. 바람 부는 대로 눕지. 갈 때조차도 부러지잖아요. 근데 풀은 부러지지는 않거든요. 사람마다의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결대로 갔을 때 그 사람의 최대치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약점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그게 강점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극과 극은 또 통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남자인데, 남자라는 게 특별한가요? 아니지. 남자라는 게 특별해지려면 너가 꽃꽂이 채널을 하면 돼. 그 자체가 엄청나게 특별해지는 요소야. 여자가 특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성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컨텐츠를 하면 돼. 낚시를 해라. 뷰티 크리에이터 중에는 예쁜 수준이 아니지만 낚시 크리에이터 중에는 최상위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대로 갔을 때 특별해질 수 있는 거고, 뭔가를 더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위라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때를 기다리고 어떤 시대적 흐름을 보고, 그게 저는 제 삶에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사실 이 구절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이 이 문장을 쓸 때 이 문장을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문장을 쓸 때 과연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썼을까? 왜냐면 이 책 자체가 처음에 여기저기서 출판이 안 됐었다 그래요. 지나면서 많이 읽히면서 더 많이 평가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가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얘기인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고 다시 재생산되면서 다른 언어로 표현되고 더 좋게 평가되거나 더 안 좋게 평가되거나 그런 것 같아요. 무소유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오해다.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안 좋게 오해할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 나를 아는 사람은 없다. 이 문장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를 보고 느끼는, 책을 읽은 사람의 마음에 이 문장이 존재하는 거지, 여기에 써 있는 거는 그냥 글자다. 모든 책을 읽을 때 자기가 느낀 크기만큼 커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게 있어요.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yes가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no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 인생이 텅텅 비어 있을 때는 all yes가 다 답이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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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그러면서 제 인생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기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no를 잘하는 게 필요해졌어요. 왜냐면 인생이 다 찼으니까.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yes를 하려면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들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이 선택의 문제가 그냥 all yes를 하면 되는 가벼운 문제였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no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기회에 yes를 해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no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많이 알게 됐어요. 영희네 집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사람 2명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 그랬고요.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어요. 둘 중에 한 명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부로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차원을 하나 올려서 생각하면 둘 다 참이 돼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모순된 말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놈이 죽일 놈인 게 아니라 차원을 올려서 둘 다 참이 되는 상황은 없을까를 고려할 수 있게 된 거.
회색지대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 옛날에는 정답만 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은 생각보다 뿌옇고 회색지대가 많고 좀 더 한 차원 올려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던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 그게 제가 옛날에 살 때랑 지금이랑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세계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사람들이 생긴 만큼 안 좋은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저희 직원이 여자친구와 만나서 뭐라고 얘기할까? 야, 주원규 저 새끼 완전 또라이야.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좋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 뭐 어떻게 좋기만 하겠어요?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슈퍼노멀에 써 있어요. 내가 그런 핑계가 떠오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 사람들을 찾자. 갈매기의 꿈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조나단밖에 없지만 저는 모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집중하는 게 결국에 그냥 인생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순간 인생이 다 망가지죠. 인간관계는 삼국지죠. 인간관계는 삼국지입니다.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주인공이 있으시나요? 아기 때부터 좋아하던 사람 있어요. 조자룡입니다. 조자룡은 거기서 진짜 멋있죠. 아두를 구해가지고 그 장면이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 봤을 때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소설이지만 저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 책에서 던져야 되는 한 가지는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이거예요. 새로운 고객층을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예산이 다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식비로 배정되어 있는 것을 내 걸로 바꾸는 거는 조금 더 쉬운 일인 거죠. 제가 그걸 깨달은 게 언제였냐면 한국경제TV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대기업에서 그 언론사를 대응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측정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중에 하나로 신규 언론사가 들어가는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이미 다 짜져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시간도 같은 차원에서 자산으로 본다면 시간의 예산안도 이미 다 짜져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거를 빼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어려우니까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은 거기에다가 아주 실 같은 걸 넣자는 거예요. 아주 실 같은 걸 넣으면은 기존 예산대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안 주잖아요. 아주 그 실처럼 얇은 어떤 거를 넣는다는 것이 뭐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 이거를 내가 바꾸는 게 뭐 독서를 일상화한다고 책을 내가 한두 장 읽는 게 뭐 내 인생에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유용하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면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더 하게 되죠. 그러면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나온 사람이 성장하는 원리는 트럭에서 아저씨가 사과 깎아가지고 공짜로 한번 먹어보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방식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나와 있고 그게 얼마나 인생에 유효한지가 나와 있고 그걸로 인한 성공 사례가 나와 있고 할 수 있는 플랜이 몇 가지 나와 있는 책이에요. 만약에 이런 부나 성공 뭐 이런 쪽으로 내가 관심을 갖는다면 그런 부분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추천하고 싶은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가다 보면 정신이 망가지는 순간이 와요. 나는 더 이상 이거를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자기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구간이 와요. 근데 거기서 목표를 써보고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맞아, 이거 아직 내가 방법을 모를 뿐이야. 세상엔 존재해.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 이거에서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생각만 한데도 다 이루어진다? 이거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생각만 해서 이루어지면은 독방에 갇혀 있어도 부자가 돼야죠. 누구나 갈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건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 수영을 배워서 누구나 박태환이 될 수는 없다. 누구나 금메달을 딸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넌 수영을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라고 그릿이라는 책을 보면은 마지막에 엔젤라 더거스가 자기의 딸에게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딸이 피아노를 치는데 자기가 재능이 없는 것 같다 그런다는 거예요. 엔젤라 더거스가 자기 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모든 사람이 모차르트가 되기 위해서 피아노를 치는 건 아니다.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순간까지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천재성을 발현시키는 사람들까지의 교육 과정은 다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에 들어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2달 만에 권상우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자기계발이나 동기부여나 어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거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시 살려내고 싶어요. 배운다, 노력한다,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어차피 재능이야, 운이지, 이런 것들. 그 단어를 좀 제가 씻고 싶어요.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은 생을 산다면 그게 뭐 내가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쁘고 재밌겠다. 저 새끼는 저렇게 살려고 하다 갔구나. 저는 진짜 하고 싶은 찐, 제가 원하는 이데아, 저는 PC방 사장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꿈은요, 이루어질 수가 없지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전성기, 그때 공대장 하던 시절에 제 인생이 황금기였어요. 던전 공략과 목요일이 기다려지고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근데 그 게임이 망했어요. 어떤 게임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렇게 게임 팬이었다면서 게임을 어떻게 접었어요? 그 게임이 망해서. 저는 진짜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그냥 조용한 카페, 친구들이랑 그냥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지금 하는 얘기 같은 거,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그냥 이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재밌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거 재미있어해요.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이랑 많이는 말고 한 3-4명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그냥 구석탱이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가 제가 바라는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 어떻게 기억된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어떻게 살고 싶다만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인간 다 죽잖아요. 그때 잘 될 때 한번 해볼 걸. 나 그때 왜 안 해봤지?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저의 포텐까지는 해보고 살고 싶어요. 내 잠재력의 한계까지는 해본다. 맞아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죠. 이 조나단이라는 친구가 결국에는 엄청 잘 나는 갈매기들이 있는 세상, 거기에서 다시 여기로 오잖아요. 조나단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조나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존의 일상을 벗어나서 도전하는 걸로 자기의 정체성이 있는 갈매기예요. 거기서는 사실 그 다음 레벨에 도전할 게 없었어. 그러니까 조나단의 선택은 깊이의 확장이 아니라 넓이의 확장을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더 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조나단이 그 사람이 자기가 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많은 비난이 따르죠. 어떤 학자 세계에서 학문적으로 노벨상을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어. 근데 누군가가 난 거기 경쟁에서 내려와서 나는 유튜브 채널 할 거야. 더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용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선택을 하면 그 전에 그 가치를 향해서 달리던 사람들의 가치를 낮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조나단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식량을 구하고 막 이거에서 벗어나서 이 도전으로 가는 것이 이 가치가 낮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멋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오히려 조나단의 마음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실제로 글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느껴졌어요. 조나단은 그 가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존중을 하는구나. 조나단은 자기가 그냥 갈매기라 그러거든요. 내가 엄청 뛰어난 거라서 하는 건 아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이 소설이 어떤 선택이 아주 차원이 다르게 우수하거나 뛰어나거나 이게 맞는 선택이거나 이렇게 읽히는 자체를 경계하고자 하는 저자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거를 너무 그렇게 읽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미 도전 과정에 있으면서 자신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한테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좀 선물을 하고 싶네요. 원래 오프라인 쪽에서 백화점 쪽에서 유통을 잘 하다가 이번에 온라인 쪽에서 새로운 걸음을 크게 딛고 있는 김진회 대표님한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네요. 그분 저기 위에 갈매기 세상에서 잘 날아다녀도 되는데 아사리판인 온라인 시장에 또 하신다고 하시니 잘 되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파이팅!